안녕하세요. AZ 테크놀로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블렌더 왕초보 분들이 종종 헷갈려 하시는 오브젝트 조인과 세퍼레이트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제대로 이해하시면 블렌더 모델링 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용하는 블렌더 버전은 블렌더 4.0입니다. 기본 큐브를 이용해서 조인과 세퍼레이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왼쪽의 오브젝트 모드 상태에서 Shift D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Shift A를 누른 다음에 메쉬에서 큐브를 선택하면은 새로운 오브젝트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면은 큐브 1, 큐브 2가 추가된 걸 볼 수 있습니다. Shift D를 눌러서 몇 개의 오브젝트를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렇게 오른쪽 아웃라이너에 추가된 오브젝트들은 이동 단축키 G를 눌러서 움직이거나 회전 단축키 R을 눌러서 회전을 하고 스케일 단축키 S를 눌러서 이렇게 크기를 바꿨을 때 각각 독립적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Shift 키를 누른 채 이렇게 여러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오브젝트를 선택해 주면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브젝트에서 여기 조인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단축키가 컨트롤 J로 표시가 되는데요. 컨트롤 J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여러 개의 오브젝트가 아웃라이너에 표시가 됐는데 지금 하나의 오브젝트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동 단축키 G를 눌러서 움직이면은 한 번에 움직이고 회전 단축키 R을 눌렀을 때도 한 번에 다 같이 회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브젝트 모드가 아니라 에딧 모드로 들어가서 각각의 오브젝트를 선택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는 전체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아무데나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선택이 해제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버텍스 셀렉트 모드인데 이렇게 하나의 꼭지점을 선택하거나 엣지 셀렉트 모드를 간 다음에 이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버텍스 셀렉트를 한 다음에 이 원래의 오브젝트를 한 번에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리하게 하는 방법은 원하는 오브젝트에 마우스를 둔 다음에 알파벳 L을 누르면은 지금 L을 눌렀는데 반응이 없을 때는 약간 마우스를 움직인 다음에 알파벳 L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원래 오브젝트 중에 이렇게 메쉬가 연결된 오브젝트만 쉽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아래에 있는 오브젝트를 선택하려면은 알파벳 L을 눌러줍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선택한 오브젝트를 다시 분리해 보는 방법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이 된 상태에서 알파벳 P를 눌러주면은 Separate라고 나오면서 Selection by Material by Loose Part라고 나옵니다. 선택한 오브젝트만 분리를 하고 싶으면은 여기 Selection을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다시 큐브 001과 큐브 002로 이렇게 두 개가 분리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에딧 모드인데요. 오브젝트 모드로 나와 보면은 첫 번째 오브젝트가 지금 큐브 002였고 두 개의 오브젝트가 선택되었기 때문에 두 개의 오브젝트가 한 번에 큐브 001로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원래 이 큐브 002 오브젝트에서 다른 오브젝트를 모두 각각 분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딧 모드로 간 다음에 알파벳 A를 눌러서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 알파벳 P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by lose part라고 있는데 이것을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오른쪽 아웃라이너 창에 나타나는 것처럼 각각 오브젝트로 다 분리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에딧 모드가 아니라 오브젝트 모드로 나가서 이렇게 하나씩 큐브를 선택해 보면은 독립적인 오브젝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의 오브젝트를 선택한 다음에 이동 단축키 G를 눌러서 보면은 이렇게 이 오브젝트의 오리진이 이상한 곳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하나의 오브젝트로 합쳐졌을 때 마지막으로 선택했었던 이 오브젝트 기준으로 이 각각의 오브젝트의 오리진이 모두 고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오브젝트의 오리진을 원래 이 오브젝트의 중심으로 움직여주기 위해서는 이 오브젝트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 오브젝트에서 set 오리진을 가준 다음에 origin to geometry를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은 이 오브젝트의 오리진이 이쪽에 있다가
이 오브젝트의 중심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됐었던 오브젝트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Shift 키를 누른 채 다 선택을 한 다음에 오브젝트를 선택한 다음에 Set Origin에서 Origin to Geometry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여기 Set Origin에서 Origin to Geometry를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각각의 오브젝트의 오리진이 이 오브젝트의 중심에 위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퍼레이트 기능이 왜 필요한지 한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알파벳 A를 누르고 X를 눌러서 모두 딜리트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Shift S를 누른 다음에 커서 투 월드 오리진을 선택해주고 Shift A를 누르고 메쉬에서 큐브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여러 개의 큐브를 쉽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 오른쪽에서 모디파이어를 간 다음에 Add 모디파이어에서 Generate에서 Array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이 카운트 값은 10으로 늘려주고 지금 팩터 x가 1로 되어 있는데 2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x축으로 10개의 큐브가 추가됐는데요. y축으로도 10개의 큐브를 추가해주기 위해서 add modifier에서 generate에서 다시 array를 선택해줍니다. 그러면 지금 오른쪽에 modifier 2개가 추가되었는데 아래에 있는 modifier는 이 팩터 x 값은 0으로 바꿔주고 y 값을 2로 바꿔준 다음에 count 값을 10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디파이어를 적용해 주기 위해서 여기를 선택한 다음에 apply 그 다음에 다시 apply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회전 단축키 R을 2번 눌러서 움직여 보면은 이 하나의 오브젝트가 이 오리진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오브젝트로 분리한 다음에 각각 회전시켜 주기 위해서는 오브젝트 모드가 아니라 에딧 모드로 간 다음에 이렇게 전체 선택이 된 상태에서 알파벳 P를 눌러주고 by lose part를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한꺼번에 선택된 상태에서 다시 탭 키를 눌러서 오브젝트 모드로 간 다음에 여기 오브젝트에서 set origin에서 origin to geometry를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각각의 오브젝트 중심에 이 오리진이 위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A를 눌러서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트랜스폼 피벗 포인트에서 기본이 미디언 포인트로 되어 있는데 인디비듀얼 오리진을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에 회전 단축키 R을 2번 눌러서 움직여 보면은 이렇게 각각의 오브젝트가 자기 자신의 오리진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 개의 오브젝트를 하나로 합치고 분류하는 방법을 설명해 봤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